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나오는 첫 번째가 일반각이라는 게 있지. 일반각. 일단은 우리 그 반직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요 OX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지. 그리고 요 OP라는 반직선 이거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이 뭐야? 시초선이라는 건 일단 시작하는 선, 그지? 뭐 그런 얘기고, 동경은 뭐야? 움직이는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움직이는 반지름. 그래서 이 동경이라는 게 이제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지. 시계바늘 돌듯이. 그래서 얘가 도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무슨 방향? 양의 방향. 그치? 양의 방향이라고 하지. 플러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음의 방향이라고 하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 우리가 원래 쓰던 범위가, 그러니까 각의 범위가 보통 이제 0도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뭐 360도 정도, 그지? 이 정도까지의 범위로 이제 많이 다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바퀴수 같은 것도 좀 이제 따지다 보니까 범위가 좀 늘어나지, 그지? 더군다나 또 음의 방향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음수 각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동경이 한 요렇게 왔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뭐 크기가 한 60도 정도 크기만큼 왔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이제 쓰니까, 그제? 이제 음수인 각도 다루겠다는 얘기지, 그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대. 여기도 마찬가지 한 60도 정도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360도 플러스 60도니까 420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60도랑 눈으로 보는 크기는 같은 거지. 맞지?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 오라기보다 이건 같은 건 아니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도랑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크기는 같은 거잖아. 그냥 한 바퀴 돈 거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만큼 간 거니까 60도랑 이제 420도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두 바퀴 돌고 나서 또 60도만큼 갔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 780도?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퀴수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사실 표현될 수 있는 각이 무수히 많잖아. 60도라는 이 각의 크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쓸 때 보통 360 곱하기 n 플러스 6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은 기본적으로 바퀴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당연히 정수가 되는 이유는 음의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지? 거꾸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정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n 값은 정수 범위의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파의 범위는 0도부터 어디까지? 360도까지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이제 써지는 알파의 그 크기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0부터 360까지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양수값이라는 게 중요하지. 양수값.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각은 항상 양수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양수도 표현할 수 있고 음수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좀 헷갈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 양수값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390도 같은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린다는 얘기야. 요 뒤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얘는 이 정도 크기가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같이 그냥 쓰게 해버리면 좀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를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얼마라 그래? 플러스 330도, 그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양의 방향으로 330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좀 생각하기 편하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걸 쓸 때 이 마이너스 390도라는 것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때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정확하게는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330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오케이? 사실 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고 실제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를 그냥 n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지. 됐어? 왜냐면 사실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는 330도를 표현하는 각이잖아.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n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시초선하고 동경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삼각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시초선하고 동경을 이 좌표 평면에 올려서 좀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초선을 이쪽 방향으로 잡지.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잖아. 그치? 요것도 이제 용어가 좀 겹치긴 하는데 요것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x가 양수인 값의 저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초선을 잡고 그 동경을 이제 여기서 뱅글뱅글 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1사분면 쪽에 있으면 이 각의 크기는 1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 각이고 2사분면의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 각의 크기는 2사분면의 각의 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보통 1사분면의 각의 범위는 0도부터 어디까지? 일단 90도까지. 그치? 이렇게 나오면 1사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2사분면 각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러면? 90부터 어디까지? 180까지. 요게 2사분면의 각의 범위고 그 다음 3사분면 각의 범위는 180부터 270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 4사분면은 270부터 360 요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1사분면, 2사, 3사, 4사 분면 뭐 이렇게 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로 주어졌을 땐 그냥 이건 1사분면이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게 범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말로 주어진다면 어떤 알파라는 이 각이 얘가 알파가 1사분면 각이다 라고 했을 땐 너네가 범위를 뭐라고 써줘야 돼? 너네가 직접 범위를 쓸 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알파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를 쓸 때는 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 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 플러스 360 곱하기 n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뭘 뒤에 붙여줘야 돼? 바퀴수를 좀 붙여줘야지. 그치?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시로 하나만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알파라는 각이 390도가 나왔다고 생각해볼게. 390도래. 그러면 얘는 실제로 몇 사분면의 각이야? 이거? 1사분면이지.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갔으니까 1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알파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 2로 나눠주면 얼만데? 145도 정도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145도는? 2사분면 각이잖아.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왔을 때 내가 이 알파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알파도를 찾았을 때 얘는 범위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겠구나 라는 것만 나온다고. 이해하냐? 근데 실제로 알파가 꼭 이 범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왜냐면 바퀴수도 따지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얘도 1사분면의 각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실제로 2로 나눠져 버리면 145도라는 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2사분면의 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1사분면의 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2사분면의 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런 걸 놓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바퀴수까지 같이 더해서 이 범위에서 양변을 2로 나눠갖고 이제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이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지. 어느 사분면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맞지? 그래서 바퀴수까지 더해서 너네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범위를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바퀴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에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범위가 나와버리면 그럼 그냥 구분 그냥 이건 정확하게 그냥 얘는 1사, 얘는 2사 이렇게 그냥 구분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말로 나와서 너네가 써야 될 때는 이렇게 바퀴수까지 더해서 써줘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지. 됐지? 에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밑에 잠깐 풀어보자. 자, 1번 잠깐만 좀 볼게. 자, 다음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좀 고르래.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면, 자, 830도라는 각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110도래. 자, 얼마야? 뭐 직접 써볼게. 360 곱하기 어디까지 갈 수 있지? 2까지 갈 수 있지. 그 다음 플러스 110도 하면은 딱 830도가 나오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잘 표현했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은 마이너스 210도라는 거는 3, 4분면이래. 맞을까? 이거는 사실 뭐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시계 방향으로 그냥 가보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80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이 이렇게 간 거니까,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10이면 좀 더 갔으니까 한 요 정도?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동경이? 2사분면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은 50도하고 그 다음에 41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7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일치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림이 똑같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위에 건 사실 건드릴 게 없고 410도는 내가 일반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360도 n 플러스 50. 이 정도는 뭐 바로 이제 암산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도 50도를 뜻하는 각이긴 하지, 그지? 그다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60 곱하기 얘도 이제 이 정도도 바로 할 수 있겠는데? n 플러스 얼마? 50이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마이너스 720에다가 50도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도 50도를 표현하는 각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동경이 다 지금 일치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세 개가 다, 그지? 그래서 디귿도 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다. 에이. 자, 그 다음에 호도법.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왜 나온 거지? 뭐 하려고 나왔어, 호도법이? 우리가 일단 쓰고 있는 각의 그 표현 방법을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 방법을, 그렇게 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60분법이라고 하지. 그치? 60분법이라는 거는 원이라는 도형을 몇 등분? 얘를 360등분 하는 거지. 360등분해서 그 한 조각을 1도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거기서 또 60으로 나눴을 때 그 한 조각을 또 1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또 60으로 나눴을 때 그 한 조각을 1초라고 하고. 맞지?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도까지만 쓰니까. 아무튼 그런 게 60분법인데, 근데 이 60분법을 이용을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삼각 함수잖아, 함수.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함수의 범위는, 정의역의 범위는 보통 실수지, 실수. 맞아? 뭐 어떤 범위의 실수든 아니면 모든 실수든 어찌됐건 실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y는 sin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요 x 자리에 들어오는 게 60분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60도가 들어왔다고 치면 얘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놀 거면 딱히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거랑 이제 연립도 하고 같이 그래프도 그리고 하려면 얘가 지금 60분법으로 표현되는 이 60을 사용하기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 60도라는 게 실수 60이랑 같은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건 다른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0분법을 이렇게 실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저게 진짜 실수 값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저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야 다른 것들이랑 뭐 연립도 할 거 아니야. 연립을 하든 뭐 그래프를 또 그려서 뭐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호도법. 그래서 이 호도법의 출발은 일단은 원에서 출발을 똑같이 하는데 일단 정의부터 좀 내리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 그리고 부채꼴을 여기서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치? 반지름과 같을 때 그때의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라디안이라는 게 이제 실수로 따졌을 때 그냥 숫자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라디안이 대충 몇 도야? 대략 본 적 없냐 혹시? 이게 한 57점 몇 도 정도 돼. 그 정도로 나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처럼 57점 몇 도 이렇게 쭉 이게 나아가는데 아무튼 그 대략적인 값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57점 몇 도가 실수로 표현했을 때 한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60분법의 그 각을 호도법의 표현으로 바꾸려면 요 라디안과 이런 이제 60분법의 그 관계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 관계식이 있어야 우리가 표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지. 그치? 그 정비례를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좀 만들 건데 일단은 1라디안 중심각의 크기 이때 호의 길이가 r이지. 그치? 요거는 이 원의 한 바퀴 요게 이제 뭐야? 이게 360도잖아. 그치? 이걸 60분법으로 표현해서 그냥 360도라고 쓸게. 요거 대 그럼 이 한 바퀴에 대한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지. 원의 둘레가 뭐지? 2파이r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곱해주면 360r은 2파이 r 곱하기 1이니까 1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라디안. 그럼 여기서 r 약분하고 2도 약분 때려버리면 뭐가 나와?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고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표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 양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 같은 거를 좀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도 얘가 이제 1라디안과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변에 그냥 뭐 180을 나눠주면 1도는 파이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 양변에 뭐 곱하면 되는 거야? 30 곱하면 되지. 그럼 얘 3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30 곱하면은 뭐야? 6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약분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라디안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6분의 파이만 쓰면 그럼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45도는 뭐야? 45도는 마찬가지 여기다 양변에 45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그러면? 4분의 파이 나오지. 이미 너네 알고 있잖아 이거. 그치? 60도는 뭔데? 3분의 파이고, 그치?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가 파이, 뭐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270도는 2분의 3파이. 그치? 그 다음 360도가 얼마? 2파이라고 알고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치? 뭐 거꾸로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120도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120도가 아니라 12분의 5파이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12분의 5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 위에다가 뭐 하면 돼? 양변에 12분의 5파이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12분의 5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그럼 여기 양변에 12분의 5파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좀 빡신가? 12분의 5 곱하기 180인 거니까 얼마? 파이는 약분됐으니까 그치?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야? 72도인가? 맞냐? 아 75도냐? 75도? 이렇게? 그치? 75도겠지? 6, 2, 12, 15 곱하기 5니까 75도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에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시험에 근데 나와봤자 어차피 뭐 진짜 많이 나와봐야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나왔을 때 은근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될지 아니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될지 이거를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 라디안 호도법의 표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자에 뭐가 있어? 보통 파이가 있지. 이건 근데 보통으로 얘기하는 거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아까도 이게 우리 정의 내린 것만 봐도 얘는 여기는 파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파이가 분자에 좀 붙는 편이잖아. 그치? 여기는 당연히 파이가 없고 표현이. 그래서 파이를 분자에 붙이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분자에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곱하면 파이가 생기니까 분자에. 그러면 얘를 곱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은근히 헷갈릴 때가 있어. 얘를 곱해야 될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될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면 되고 거꾸로 마찬가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이 파이 표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이걸 없애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해버리면 파이가 약분되면서 없어지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경의 위치관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생으로 외운다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좀 기억해야지. 몇 가지가 있지 이거? 오, 5가지. 오우씨.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 맞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동경 하나가 뭐 이렇게 나왔대.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해볼게. 당연히 얘가 시초선이니까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 하나가 이렇게 나왔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알파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런 경우는 두 동경을 뭐 하는 거지? 두 동경을 빼는 거지, 그지? 뺐을 때 당연히 0이 나오겠지. 맞아?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동경이 움직이는 거에서 얘를 바퀴수도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 알파 같은 경우가 한 20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베타도 마찬가지 한 15바퀴 돌고 나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뺐을 때 차이는 바퀴수의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그 바퀴수의 차이가 정확히 뭔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n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2파이가 한 바퀴 360도니까 그래서 2n파이라고 이렇게 써서 n은 당연히 정수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빼서 바퀴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X축에 대한 대칭이 있잖아. X축 대칭. X축 대칭은 둘이 뭐 하는 거지? 기억하냐?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둘이 뭐 할 거야? 이렇게 더해서 뭐 나와?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나오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바퀴수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2n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어찌됐건 한 바퀴잖아. 그치? 한 바퀴니까 여기 안에 이거 바퀴수를 조금 일반적으로 쓴 거니까 요 안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얘를 뭐라고 써도 돼? 그냥 2n파이라고 써도 괜찮지. 어차피 바퀴수에 다 포함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y축.
Y축 같은 경우는 둘이 뭐 할 거야? 요렇게 베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림이. 그래서 요만큼이 알파. 그럼 이 둘이 뭐 할래? 둘이? 더해야지, 그지? 더했을 때 뭐 나와? 평각이 나오지, 평각. 그치. 왜냐면 여기가 베타니까. 그래서 더해버리면은 평각 나오잖아, 180도. 그리고 거기다가 마찬가지 바퀴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합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합치면. 왜냐면 얘 반바퀴잖아, 한 바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대칭? 네 번째는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지. 근데 이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일직선 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베타 그리고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면 이 둘이 뭐 할 거야? 요거는 이제 빼서 계산하지. 알파에서 베타를 빼서 뭐가 나와? 평각이 나오지, 그치? 180도가. 그래서 바퀴수는 뒤에 써주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 대칭인데, 자 이거는 뭐 하냐 우리? y는 x 이렇게 그려볼게. 얘는 뭐해? 둘이? 여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알파. 뭐 할 거야? 더해야지, 그치? 여기가 베타니까. 맞지? 대칭이라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뭐 나와? 90도 나오고 바퀴수 나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생으로 외운다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생으로 외우긴 좀 힘들어. 왜냐면은 원점 대칭일 때 무조건 빼야지, 뭐일 때 뭐 더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건 당연히 힘드니까 요걸 그림으로 같이 외워야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걸 그릴 때도 일단 이거 1사분면의 동경을 하나 무조건 그려놓지, 그지? 요걸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두 번째 동경을 이걸 기준 잡고 이제 그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 Y축 대칭이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1사분면 쪽에 이제 동경 하나 그려놓고 이거를 Y축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베타, 이만큼이 알파. 이렇게 된 상태면 이 둘을 뭐 할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더해야겠네. 더해야 좀 깔끔하게 평각이 나오니까. 오케이? 요 상태에서 뺐을 때 뭐가 나올지 아예 모르잖아. 그치?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더했을 때 무조건 평각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란 얘기지. 예. 그래서 그림으로 너네가 외워야 어떤 상황에서 더할지, 어떤 상황에서 뺄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4번 잠깐 보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4번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둘이? 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빼서 계산을 할 건데, 그럼 빼보면 뭐야?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나오겠지. 됐어? 그럼 계산하면 4세타니까 세타는 4로 나눠주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 파이가 나올 거야. 4 약분해서. 근데 여기 또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n 값을 찾는 거지. n 값을. n이 정수니까 여기서 n 값의 범위를 찾아서 만족하는 n 값을 찾는 건데, 일단 4분의 파이를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n 파이가 4분의 3파이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2분의 3인가 나오겠네. 맞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뭐 있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까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마이너스 2하고 1일 때 이제 각각 나올 테니까 대입을 하면 되지. 그래서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얼마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야? 4분의 3파이가 나오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니까 차이는 얼마? 차이는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에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런 그 호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또 나오는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잖아. 길이하고 넓이. 공식을 아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으로 알고 있잖아. 넓이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각은 60분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60분법의 표현으로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고, 지금 우리가 호도법을 배운 상태에서는 이 중심각이 다 호도법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호도법에 대한 공식을 따로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것도 비례식으로 좀 증명을 보통 하는데, 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을 이제 호도법의 표현으로 보통 세타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지.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제 L이라고 표현하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비례식으로, 자, 중심각이 세타 대 호의 길이가 L, 이거는 전체 한 바퀴가 호도법으로 뭐지? 한 바퀴가 호도법으로 2파이잖아. 2파이 맞지? 그리고 한 바퀴에 대한 호의 길이는 둘레니까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주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니까 2파이 까주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호도법으로 표현된 중심각, 이거 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넓이는 마찬가지. 넓이도 s로 따지면 세타 대 s는 2파이 대 1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비례식 쓸 수 있고, 이것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라고 풀어주면 2파이 s는 세타 곱하기 파이r 제곱이라서 파이 까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이런 공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r제곱 세타라는 건 또 이제 r 곱하기 세타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r 세타를 또 l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공식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rl까지 해서 넓이는 공식이 몇 가지야? 두 가지로 알고 있지. 그래서 반지름하고 중심각 알 때랑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알 때 쓰임이 좀 다르지. 그래서 요렇게 요 공식 잘 외워서 활용만 해주면 되지. 딱히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7번 잠깐 보면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42파이인 부채꼴 중심각 구하래. 자, 호의 길이가 L이잖아. 기호로 표현하면 얘가 6파이고 넓이 S가 42파이라고 나왔지. 이때 중심각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은 호의 길이하고 넓이가 들어가는 공식이 2분의 1 RL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42파이는 2분의 1 R 6파이니까 계산하면 파이 까고 요거 까서 3 까면은 R 값은 얼마? 14라고 나오지. 반지름 14. 그럼 이제 다시 L은 R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6파이는 R 곱하기 R은 14라고 나왔지. 14 세타랑 같으니까 세타 얼마? 7분의 3파이로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하지 이거는? 그래? 그 다음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지. 앞에서 사전 작업은 이제 이게 끝이고,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일단 삼각함수는 우리 그 삼각비를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뭐야? 여기 뭐 세타라고 해볼게. ABC. 삼각비의 정의가 뭐야? 응? 삼각비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너네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개 중 두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가지지. 3C2가지. 그치? 세 가지잖아. 그래서 세 개 나온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아?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비잖아.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딱 세 가지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요게 삼각비의 정의였는데 요거랑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자, 요 삼각 함수는 당연히 이제 함수다 보니까 일단 좌표 평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시초선은 당연히 이쪽을 시초선으로 놓는다고 했지. 여기가 시초선이 되고 동경이 이렇게 이제 1사분면 쪽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그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하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사인의 정의가 뭐지? 이때 사인의 정의. 삼각함수에서의 정의는 r분의 뭐야? y라고 하지. 코사인은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 그냥 이게 정의지. 얘는 삼각함수는. 삼각비는 조금 이제 다르지.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여기 P에서 X축의 수선 이렇게 내리면 직각삼각형 나오면서 R분의 Y랑 R분의 X랑 X분의 Y 탄젠트 맞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이제 이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동경이 1사분면을 넘어가 버리면 요때부터는 그림이랑 같이 생각하기는 좀 꼬이지. 그치? 여기가 세타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수선 내린다고 해도 조금 이제 헷갈려진단 말이야. 요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정의를 외운 상태에서 여기다 대입만 하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래서 뭐 요거는 예시로 그냥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보면 예시로 그냥 하나만 해볼게. 뭐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다고 해보자. 5. 그리고 동경이 요쪽에 있대. 4사분면 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 동경이 있고 또 이 동경과 만나는 이 P의 좌표를 4,-3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래. 그럼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정의에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R하고 X하고 Y를 찾아서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지. 뭐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인데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림도 안 주어진 상태에서 뭐 P의 좌표만 알려준다든가 반지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뭐 반지름 알려주고 뭐 X좌표를 안 알려주고 Y좌표를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빼먹고 이제 물어보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기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찾는 것도 별거 없는 게 그냥 이제 요거랑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개 반지름이니까 그 식을 써보면 이제 뭐 이게 없어지든 이게 없어지든 이게 없어지든 뭐든 나오겠지 어찌됐건 계산하면. 맞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찾으면 돼. 그리고 찾으면 그냥 대입해서 그냥 정의대로 대입해서 그냥 써주면 끝인 거지. 됐지? 그래서 정의만 잘 외워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잘 보면 여기 있는 반지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반지름이니까 길이잖아. 당연히 양수값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 있는 y랑 x는 좌표잖아. 좌표. 그치? 이 좌표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양수도 나올 수 있지만 음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원래 우리 삼각 B에서는 전부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그런 틈이 없잖아. 근데 얘는 좌표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를 좀 외우고 있는 게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 동경이 만약에 1사분면에 있다면 X랑 Y 좌표가 전부 양수인데다가 반지름도 양수니까 이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뭐야? 부호가? 다 양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동경이 2, 4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얘는 누구만 양수인 거야?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은 탄젠트 그다음 4, 4분면일 땐 코사인만 양수다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지금. 그치? 알고 있지 이거.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숙지한 다음에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뭐 10번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1.5하고 P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 물론 그림 그려서 풀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사실 좀 익숙하게 되면 굳이 안 그려도 돼. 일단 P의 좌표가 정확히 나와 있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사분면이야 지금? 3, 4분면에 동경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분 OP가 이게 반지름이잖아. 얼만데? 13이지 그지? 뭐 이게 딱 보이지? 13. 그럼 이제 끝났지? 사인 세타 얼마? 13분의 마이너스 5겠지. R분의 Y니까.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얼마?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 세타는 얼마? 12분의 5가 되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0 맞지?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얼마냐? 마이너스 20인가 나오네. 그래서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간단하지? 왜? 20분의 5인데? 그지? 그 다음에 13번. 자, 요거 만족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저 양변에 1 플러스 탄젠트 곱해버리면 정리 좀 할게. 1마탄이 2 플러스 2탄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3탄은 1이 나오니까 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사인이 뭐라고 했어? 음수래. 몇 사분면이란 얘기야? 4사분면이란 얘기지. 그치? 4사분면. 코사인만 플러스. 맞지? 이런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을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탄젠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좌표가 마이너스 4사분면이니까 3, 얼마?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4사분면이니까. 그치? 그냥 적당히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사실 원래는 뭐 정확히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3이고 1이고 이걸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게 우리가 삼각비 배울 때도 요 닮은 삼각형에 대한 삼각비 값은 항상 어땠어? 항상 일정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같은 각이라면 요 크기에 대한 삼각비 값이 요 크기에 대한 삼각비 값이랑 같잖아. 각만 같다면. 그치?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그냥 3,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루트 10으로 나오긴 하겠지. 바로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인 값은 얼만데?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값은 루트 10분의 뭐야? 3이잖아.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10 곱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다음에 10 곱하면은 20인가 나오겠네. 그래서 유리화까지 하면 2루트 1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좌표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솔직히 이건 내가 좀 쓰는 야매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나왔어. 세타. 그냥 직각삼각형 적당히 그린 다음에 탄젠트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3, 1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얘가 루트 11인가 이게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인은 루트 10분의 1이고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3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이제 4사분면이니까 사인에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고 코사인은 그냥 양수를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빠르긴 해. 좀 빠르게 할 수는 있긴 한데 단점이 좀 있다면 부호를 좀 깜빡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부호를 나중에 따로 붙이는 거다 보니까 부호를 좀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가는 게 낫고 난 좀 자신 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지. 사실 이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면 굳이 그림까지 안 그려도 되잖아.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하는 거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는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맞지? 이거는 뭐 그냥 정의에서 나오지. x분의 y잖아. 얘는 r분의 x고 얘는 r분의 y니까 범분수 풀면 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 1이지 1. 이거는 사실 이것도 이제 증명을 그 원을 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잘 써먹기만 하면 돼. 뒤에 각이 어때야 돼? 같기만 하면 되지, 그치? 같고 제곱의 합은 1이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만 이제 써먹으면 됩니다. 예, 16번 잠깐 보면 곱할게. 4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곱하면은 3 sin x 곱하기 얼마? 더하기 6 코사인 x잖아. 그래서 다 넘겨서 계산하면 사인 넘기면은 그냥 사인 x 나올 거고 코사인 이쪽으로 넘기면 7 코사인 x 나오잖아.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 나눠주면 그냥 좌변은 탄젠트가 나오지. 얘가 7이란 얘기잖아.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결국 1 더하기 49에서 5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에이.